자, 검사 좀 해봅시다. 보자. 근데 그 사장 쓰니까 그 사장에만 더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 사장과 직원들이잖아. 그 사장과 직원들. 그 사장과 그 직원들이 이렇게 이상하죠. 얘가 얘도 해주는 거고 얘도 해주는 거고. 그다음 숙제. 여기가 뒤에? 네, 여기랑 똑같아가지고. 아, 아니에요. 요거를 쓰라는 거니까 다른 겁니다. 힌트 단어가 다르잖아. 다른 거예요. 자, 그다음. 이 단어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보니까. 앞에 이거 뭐 이렇게 많어? 어이구, 여기는 뭐 빨간 맛이고. 큰일 났는데? 나랑 똑같은 펜이네? 그지? 아, 너가? 아, 어떡하지? 나 이런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기를 얻으려면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워. 샤프스, 볼트스. 간접의 모는 빨리. 이것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러면 요 덩어리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가 주어, 여기가 의문사, 보어, 여기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배운 적도 아마 있을 텐데 그 간접 의문이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생각하다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빠져야 된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로 시작하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잘 봤습니다. 열리 테스트는 좀 간략하게 피드백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오늘 진도를 먼저 나갈게요. 오늘 진도를 좀 이제 먼저 나가고 오늘은 지난번에 비해서는 진도 나갈 게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비해서는 진도가 조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보자.
지난번에 그 호준이랑 민지랑 아마 그 첨삭을 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두 분을 좀 먼저 첨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또 답지 드리고 오늘은 첨삭을 좀 많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테스트 분필이 없네. 잠깐만 금방 가져올게.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첫 번째 보면은 그 사고가 일어난 후에 정부는 그 법을 바꿨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만 잡아보자면 뭐뭐한 후에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after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근데 앞부분을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after 부분이 지금 접속사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fter the accident occurred 이렇게 썼고요. 요 덩어리는 뒤에로 써도 됩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돼요. 선생님 여기가 과거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일어난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바꿨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과거로 쓰였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맞춰서 과거 시제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occurred로 쓴 거고 changed로 쓴 거고 됐죠? 요 포인트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그가 어디에서 머물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수업 때 설명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건 이제 절에 대한 큰 틀, 뭐 완수불명이라든가 뭐 절에 대한 이제 그 종속절 백, 뭐 이 정도만 봤었죠.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요.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인데 의문사와 이제 주어 동사를 결합해서 만든 절의 형태입니다. 이 덩어리는 항상 명사, 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제 그가 어디에서 여기 어디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where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가 주어 나왔고 머물렀다 동사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의문사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면 되겠고 남아있는 어제 요 녀석은 맨 뒤에다가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where 의문사 나왔고 he 그가 주어 나왔고 머물렀다 동사 나왔고 어제 스시고 yesterday 나왔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난번에 배웠던 구나 절 이 큰 틀을 배웠는데 명사 구나 명사 절은 항상 주어로 쓰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게 기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is라는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뭐 여기는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서 볼게. 그 사장과 직원들 양쪽 모두 파업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both A and B라는 표현, A와 B 둘 다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두 번째는 be responsible for 요 표현, 요 두 가지가 중요하겠다. be responsible for 하면은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사장과 직원들 양쪽 모두 요거를 먼저 써보자면 both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both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복수 취급한다. 지난번에 배웠었지. 그래서 뒤에 라는 이 복수형 동사가 나왔다는 거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 are responsible for 여기 for가 뭐뭐에 대해라는 뜻이거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strike라고 나왔는데 이 strike가 바로 파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아무도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속상했다. 자 여기 때문에 나왔네. 그럼 이제 우리가 because를 생각해야 되는데 힌트 단어로 보면 since가 나와 있어. 여기서 since라는 것도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야. because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아무도 정답을 몰랐다 라는 요 부분.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나와 있고 때문에 접속사 나와 있지. 그래서 요 덩어리가 지금 nobody knew the answer 이런 형태로 나온 거야. 이 nobody에 이미 no가 들어가 있어. 부정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부정어로 쓰지 않는다.
nobody는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래서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주어 나왔고 속상했다. 자, 속상한 상태였다죠. 그렇죠?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가 나와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그는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했다. 자,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바로 뭐냐? 여기 나와 있는 although. 못하나요? 자, although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거는 그는 가지고 있다. 악기는 목적어가 되겠네. 자,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힌트 단어에 no라는 녀석을 줬어요. 자, 여기서 영작할 때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까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부정어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no, not, none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none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이 두 개가 많이 나오죠. no와 not.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뭔가가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겠지. 그치?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품사가 달라요. 품사가. 자, no 같은 경우는 형용사고 not은 부사고요. no는 명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품사만 다른 거야. 여기에서 no instrument라고 나왔는데 이 no를 쓴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no 같은 경우가 형용사니까 뒤에 나와 있는 instrument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don't have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과거형이니까 didn't로 써줘야겠죠.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쓴 게 not이죠, not. not이니까 뒤에 나와 있는 동사 have를 꾸며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사실 둘 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식 표현에서 뭔가를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don't have보다 have no를 좀 더 선호해요. 좀 더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 할 때 I don't have money보다 I have no money 이거를 좀 더 좋아합니다. 알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가 악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돼 있겠지. 그래서 똑같은 주어 he를 써줘야 되고 작곡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ompose가 되는 거야. compose는 원래 구성하다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어떤 노래 같은 거를 만들 때 작곡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 그리고 저 아름다운 노래 that beautiful song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종속절 맵이 되겠는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표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표에 그리고 책에 안 나와 있던 걸 복습을 해볼 거야. 안 나와 있던 거. 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간다. 이 덩어리들. 전부 다 명사절이죠, 명사절. 얘네 앞에는 어떤 문장이 올까?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지난번에 배웠어. 자, 요 덩어리는 앞에 어떤 문장이 나올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았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 또는 접속사와 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니까 형용사절, 부사절은 전부 다 수식어잖아. 수식어. 그래서 수식어와 짝꿍이다.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우리 간략하게 복습을 좀 해봤고요. 자, 오늘은 그 이론편에서 절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그 다음 챕터 종속 접속사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미리 말하면은 이 종속 접속사 파트가 중학교 2학년 때도 꽤 잘 나오는 녀석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잘 알아두시면은 이번 내신 대비 할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미리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신 대비 얘기 나온 김에 그 우리 그 시험 범위가 혹시 어떻게 돼요? 잘 몰라요? 시험 범위를 모른다면 그럼 질문을 바꿔서 지난번에 혹시 4과까지 했었나요? 맞아? 그럼 이번에는 5, 6, 7, 8? 지금 몇 과 하고 있어요? 혹시 학교에서? 7과 오늘 나왔어요. 7과? 그래요?
그럼 5에서 8과가 나올 가능성 높겠네? 근데 외부 지문에서 4가 들어가요. 4과도 들어간다고? 외부 지문에서 4가 붙어. 아 그래요?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뭐 어디 외부 지문 빠진다고 그러셨는데 하나 한 과에서 네. 8과까지 만약 나온다 치면 그럼 5, 6, 7, 8 4개과니까 한 과당 2개씩 나오니까 8개인데 한 과에서 빠지면 6개 근데 4과에서 나오면 8개 결국 8개네요. 결국 8질문이네. 시험 범위가 만만치 않겠네. 일단은 5에서 8과로 제가 알고 있을게요. 이 상태에서 외부 지문 8개. 이건 이제 예상이죠, 예상. 예상인데 일단은 뭐 이거는 좀 이제 지나다 보면 이제 좀 자세히 알려주실 테니까 그때 학교에서 말을 해주면은 저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못 만들어 드립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개인톡이 됐든 단톡방이 됐든 간에 뭐 아니면 와서든 간에 반드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여러분 자료를 만들어 드리든 뭐 하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얘기한 김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주부터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제 요 특강 수업을 마무리를 하고 내신 대비 수업은 이제 제가 미리 말할게요. 이제 여기 계신 전원 다 저랑 내신 대비를 안 해봤으니까요. 간단합니다. 저는 내신 대비할 때요. 우리 중등부 기준으로 고등부랑은 좀 다른데요. 중등부 기준으로는 숙제가 겁나 많아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은 그게 옆에 지금 하는 거요? 지금 하는 건 숙제가 아니죠. 껌이죠 이거는. 이거는 그냥 아니 이거는 그냥 맘만 먹으면 솔직히 집에 와서 1시간도 안 걸리잖아. 아니야? 1시간? 알았어. 1시간 들어갈게요. 그냥 빡세게 하면은 사실 1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정도 숙제 내줄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지금이야 이제 특강 기간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래 여러분 쉬엄쉬엄 해라 하면서 이제 제가 쬐끔쬐끔 내주고 있는 거지 숙제. 네. 내신 때는 숙제가 좀 많을 수 있어요. 네. 한 문법 숙제가 몇 페이지야? 몇 장? 아 문법이요? 뭐 글쎄요 제가 장수로 따지진 않아갖고 왜냐면은 이게 문법 파트마다 달라요. 어떤 파트냐에 따라서 이 파트는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숙제가요 아주 단순한 게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 숙제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잘 맞춘다 이 동그라미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동그라미가 돼 있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동그라미 맞춰봤자 뭐해? 야 이게 왜 정답이야? 이건 왜 정답 안 돼? 물어봤는데 대답 못한다? 그럼 숙제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문법 문제는요 겁나 많습니다. 니네가 1년 내내 풀 정도의 양이 있어요. 네, 그 정도의 양이 있으니까 뭐 분량은 걱정하지 마세요. 겁나 많이 있습니다. 네, 겁나 많이 있어요. 그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신일중 다니는 한 이제 남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 이제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이제 지금 현재 고2인데 그 친구 중2 때부터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중2, 중3 때 저랑 내신 대비를 이제 좀 많이 했었어요. 신일중 내신 대비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때 제가 그 문법 그때 한 교과서 한 3개 단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문법을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 줬거든요. 숙제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 해와 이랬어요. 뭐 그랬었다고요. 한 300문제 됐던 것 같은데. 그 일주일에 기자를 주신 거예요? 많이 줬죠 일주일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니 내가 이제 질문했을 때 답을 못했거든.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정답이야? 이거는 왜 정답이 안 돼? 빨리 말해봐. 얘는 왜 정답 안 돼? 얘는 왜 답이야? 여기서 문법적인 근거가 뭐야? 막 이게 다 이렇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꼬치꼬치 이제 묻는 거지. 근데 대답을 못했다? 탈락. 숙제 추가, 또 추가. 네. 뭐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고 잘 이해하고 잘 풀고 뭔가 나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 숙제 없을 거예요. 됐지? 기본적인 숙제도 아니요. 기본 숙제는 해야지. 제가 말하는 건 추가 숙제예요. 추가 숙제.
근데 기본 숙제라고 해봤자 뭐 얼마 안 돼.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쫄지 마. 해보면 돼. 해보면 돼. 그 여러 번 매번 내신 때마다 막 그래머 빌더 막 이런 거 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지난번 시험 때. 그거 뭐 매번 하니까 그게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 그래머 빌더 그 교재가요. 그거 하면 잠깐만 4개 반이니까 한 2주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몰라 해봐. 그때 가서 보면 돼요. 그리고 진도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좀 빨리 하면 하루에 한 2과는 나갈 수 있거든요. 진도를요. 근데 그렇게 빨리 하진 않을 거고 한 과 정도? 이제 한 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과. 그러면은 5에서 8과면은 4번 수업하면 끝나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제 외부 지문 8개니까 뭐 하루에 한 2개씩 한다고 치면 좀 넉넉 잡아서 그러면은 뭐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진도를 얼마나 나가느냐보다는요, 솔직히 중등부는 선생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중등부 그것도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진도를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우리 여러분 각자 그 정규반에서 이제 수업을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듣는 교재랑 니네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보면은 난이도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 쉽습니다. 중2 그 수준 보면은요. 그래서 하루에 한 과 나가도 시간 남을 것 같아. 한 30분? 한 30분이면 진도 다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등부에서 이제 시험을 변별하는 게 원래는 어법으로 변별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뭐 어법 모두 고르 시험 문제라든가 뭐 틀린 게 몇 개냐 개수 고르기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보통 변별을 많이 하는데 오마중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르게 시험을 출제하고 싶어하는 이런 소스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단어를 물어보는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좀 여러분이 교과서는 내용과 어법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은 마찬가지로 내용과 단어 기준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은 이제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아무튼 그거는 뭐 자세히 나중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째. 자, 접속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접속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할 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접속사라는 녀석은 종류가 제가 2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가 등위 접속사, 두 번째가 종속 접속사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었어.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녀석 2가지를 똑같은 녀석끼리 연결해주는 자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병렬구조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렬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and나 but이나 or 이런 애들이 있었죠. 이런 게 등위 접속사였다. 자,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예요.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절과 종속절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둘 다 주어 동사라는 절이 있는데 종속이라는 거는 노예로 소속되어 있는 절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예를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했는데 이 관리자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렇게 3종류가 있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접속사가 되는 건데 이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종속 접속사의 종류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that이나 if나 whether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쓰지 않고요.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종속절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바로 아까 우리 종속절 맵에도 나왔었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어떤 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가? 크게 2가지가 있어. 2가지. 첫 번째가 명사절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가 부사절을 이끄는 이렇게 2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접속사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그러면 이 덩어리는 뭔가 명사를 꾸며주는, 즉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는 없겠네요. 네,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명사 아니면 부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자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대표가 바로 제가 아까부터 썼던 이 that이라는 녀석입니다. that. 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거는 표에 나와 있죠? 여러분 종속절 맵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사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if 또는 whether 이런 단어도 있어. 그래서 얘네가 우리말로는 뭐뭐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애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덩어리가 명사로서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어나 도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장이 있는데 요 주어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that,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덩어리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치환하듯이요. 또는 목적어 자리에 whether,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 덩어리가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을 보겠습니다. 부사절은 쉽게 말하면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가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우리가 지금 여기 교재에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 이유를 나타내는 거, 조건을 나타내는 거, 양보를 나타내는 거,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4번까지 나와 있지. 얘네가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알겠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는 거 몇 개 써보자면은 자, 시간을 나타내는 뭐 when이나 as나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뭐 because나 뭐 as나 since 이런 애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또 뭐 조건을 나타내는 거 if나 unless겠고요. 그 다음에 양보를 나타내는 do 시리즈 뭐 이런 애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뭐다? 부사절을 이끌어주는, 관리하는 접속사가 되는 건데 그럼 얘네 뒤에는 종속절,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덩어리가 부사, 즉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 수식어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간략하게 말하자면 문장 맨 앞이나 맨 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보통 부사절은 보통 위치가 그렇습니다. 문장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오거나. 됐어요? 맨 앞이나 맨 뒤에요. 지금 우리가 예문들을 보면은 다 비슷한 게 어떠냐면은 여기 맨 앞에 나왔죠. 여기도 맨 앞에. 여기도 맨 앞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 나와. 그 다음에 여기도 앞에. 여기도 앞에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사절 덩어리들이 전부 다 맨 앞에 나오거나 맨 뒤에 나오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보자면 부사절이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콤마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영작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맨 앞에 있는 애가 뒤로 가도 돼요. 또는 뒤에 있는 애가 맨 앞으로 가도 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사이기 때문에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맨 앞에 쓰셔도 되고 맨 뒤에 써도 돼요. 다만 맨 앞에 쓸 때는 이렇게 콤마로 구분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각각의 의미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요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중학교 2학년 원래 1학기 때 많이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간혹 가다가 고1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 사항이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잠깐만 보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위쪽을 보면은 2번에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여기 2번이라 그 다음에 조건을 나타내는 여기 왜 3번으로 나와있냐? 어쨌든 여기
3번. 됐어요? 이 부분, 이 두 개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en이라는 녀석이 나왔어.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뒤에 우리가 주어 동사를 쓸 때 이 동사 자리에는 우리가 will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나왔어. 이렇게. 여기서의 if는 아까 우리가 명사절로 썼던 그 if, 즉 뭐뭐인지 아닌지 그 녀석이 아니에요. 그 녀석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이 되는,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 if가 되는 거야.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우리가 will 동사원형을 쓸 수 없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도 아주 단순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해석하면 이상하거든. 자, 한번 예시로 한번 써볼게요. 자, 현재 시제로 하나 썼고 미래 시제로 하나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예문을 썼어. 그럼 여기 보면 얘들아, 얘는 현재로 썼고 얘는 미래로 썼거든. 근데 여기 tomorrow 나와 있지. 그럼 tomorrow니까 미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will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will로 한번 해석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If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stay home. 내일 비가 올 것이라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위에 걸로 해석해볼게, 쌤이.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뭐가 맞아요? 비가 온다면이야, 비가 올 것이라면이야. 우리가 어떻게 말해, 평상시에? 비가 온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됐어? 그러니까 현재 쓰는 거야. 간단하지? 그러니까 그냥 해석상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해석상의 이유. 내일 비 오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잖아. 아, 나 내일 비 오면 그냥 집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비 오면이라고 말하잖아. 우리도 비 오면, 비 올 것이라면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미래 시제를 쓰면 해석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tomorrow 이런 녀석이 있어도 안 씁니다. 알겠죠? 무조건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바꿔 써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 시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 무조건 현재 시제를 사용해야 된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영작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어법에서 조금 더 잘 나오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적 특사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간접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저는 여러분이 제발 이 간접 의문문을 마스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간접 의문문 요 녀석이요, 고3 때까지 나와요. 고3 때까지. 지금 제가 내신 대비하고 있는 주역과 한 학생이 와갖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그 간접 의문문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한 학생이 와갖고요. 그러니까 이 간접 의문문이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요. 내신에서도 단골로 나옵니다. 특히 이 간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은 어법에서 나온다면은 낼 만한 게 좀 제한적이고요. 낼 만한 게 몇 개 없어요. 어법에서는 오히려 간접 의문문이야말로 영작에서 단골로 나오는 녀석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의 포커스는 영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접 의문문을 가지고 작문하는 거를 좀 여러분이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를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의문문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게. 잘 봐봐. 의문문. 여기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중요해갖고. 의문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은 물음표로 끝나는 거. 이게 의문문 아니야, 그치? 근데 의문문에는 종류가 원래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있냐면 의문사라는 녀석이 있는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의문사라는 녀석이 없는 버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의문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의문사라고 그럼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의문사가 뭐예요, 여러분? 의문사?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절을 이끄는 재료 중에
의문사라는 녀석도 있었죠.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렇게 세 개가 있었죠. 선생님이 앞으로 의문사가 뭐냐 또는 저 말고 다른 선생님께서 의문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육하원칙이요. 뭐라고? 육하원칙. 알겠죠? 육하원칙이 뭐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잖아. 됐어? 이게 육하원칙이죠. 그게 의문사야. 간단하지? 그러면 이제 의문사 한번 써볼까요? 종류를?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잠깐 건너뛸게요. 왜를 먼저 쓸게. 어떻게는 내가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이제 6개가 나왔는데 얘 말고도 하나 더 있어요. 의문사에. 어떤 게 있냐면 어느 것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어느 것. 그래서 어느 것이 바로 which라는 녀석이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막 무작위로 쓴 것 같은데 이게 무작위로 쓴 게 아니고요.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자, 잠깐 볼게요. 이렇게 3마리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 셋이 또 한 세트고요. 이렇게 하나가 따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의문사는요. 하나, 둘, 세 덩어리로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영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외로 고등학교 친구들도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활용한 영작을 진짜 못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왜 안 돼? 어려운 거 아니거든? 자, 봐봐.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할게.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뭐 가볍게 넘어가긴 했지만 팔품사 다 알고 있잖아요. 팔품사. 그렇죠? 그러면 팔품사에서 의문사라는 품사가 혹시 있나요? 의문사라는 품사는 없죠. 그렇죠?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 8개가 팔품사죠. 의문사라는 품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의 모든 단어에는 품사가 있거든요. 반드시 8개의 품사 중 하나의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단어는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의문사라고 써놓은 이 녀석들도 아까 쌤이 말한 8개의 품사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네가 각각 품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볼게. 자, 일단 who, what, which는 품사가 대명사예요. 대명사.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는요. 얘네 둘은 부사입니다. 부사. 됐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뭐냐면 who나 what이나 which는 의문 대명사라고 불러요. 의문 대명사. 의문사인데 대명사 역할하니까 의문 대명사. 그럼 얘는 이름이 뭐겠어? 의문 부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품사까지 알아봤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어서 봐야 되는 게 이 who와 which를 잠깐 봐봐. who와 which를 보면 얘네가 대명사잖아. 그치? 그럼 대명사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즉, who나 what이나 which 같은 녀석들은 전부 다 뭐다? 각각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완수불명에 대한 그 개념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의문 대명사가 나왔어. 근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의문사는 절을 이끈다고 했죠. 절을.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뒤에. 근데 잘 봐봐. 의문 대명사인데 명사잖아. 명사 어쨌든. 그러면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걸로 하면은 불명이니까. 됐어? 의문 부사는 부사니까 수식어죠. 그럼 수식어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배운 거예요, 이거. 됐어? 그렇기 때문에 who와 which는 뒤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하나 빠져있는 문장이 와야 되는 거고 의문 부사 when, where, why, how 뒤에는 완전히 다 들어가 있는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영빈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내가 이따 물어봤을 때 만약 대답 못하면은 오늘 10시까지 남긴다? 전원다? 네. 전원다? 저는 이런 걸로 농담 안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다면 반드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왜 의문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이 오는가? 얘네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나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쉬운 거 하나 써볼까요? What is your name?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네 이름 무엇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부문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is가 동사고요. your name이 주어거든요. 그럼 이 what은 뭐냐는 거야. what이 보어예요. 그 우리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건데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보어라는 녀석을 해석할 때는 보어는 명사 보어가 있고 형용사 보어가 있는데 명사는 명사 그대로 해석되거나 뭐뭐로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 보어라면은 이제 해석되는 법이 있는데 자 미리 얘기할게요. what이 뭐야? 명사잖아. 명사, 대명사.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명사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명사 그대로. what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잖아. 무엇. 됐어? 이거 그대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주어니까 너의 이름은 이니 이렇게 되겠지. 의문문이니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명사 그대로 해서. 됐어? 그러니까 what이 뭐가 되는 거야? 뭐야? 뭐.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when으로 써볼게요. when. 뭐라 그럴까?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만 쓸게요. 간단하게. When did they meet?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주어거든. 여기가 동사죠. 그렇죠? 여기 when은 뭡니까? 그냥 수식어야. 수식어. 부사야. 부사. 이거야. 이거. 됐어? 그래서 언제 그들이 주어니까 은근히 겹쳐서 만나단데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만난 니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문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얘네 각각의 품사가 뭐냐를 알고 시작하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뒤에 뭘 넣을지 뭘 뺄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품사의 차이까지는 아시겠어요? 품사의 차이까지? 얘네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하나 빠져있다. 얘네 뒤에는 다 나온다. 빠짐없이 나온다. 됐어? 요것만 기억하면 성공이야. 요것만 기억하고 이해했으면 성공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 그러면 when, where, why 얘네랑 how랑은 또 뭐가 다르냐는 거야. 아니 둘 다 부사라며. 근데 얘네를 하나로 묶었고 얘를 따로 놨잖아. 그럼 이게 차이점이 뭐냐? 그것도 한번 알아볼게. 얘들아, 우리가 항상 이 의문사 같이 생긴 요 애들 있죠, 요 애들. 요 녀석들에 대해서 배울 때 너네가 반드시 기억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항상 how만 왕따예요. 이거를 좀 기억해주세요. 얘만 항상 이상한 게 있어. 얘만. 왜 그러냐? 우리가 의문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WH 퀘스천이라고 하거든요. WH 퀘스천. 영어로. WH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다 WH로 시작하죠. 그렇죠? 얘는 아니네? 얘는 WH로 시작 안 하죠. 얘만 왕따야. 그러니까 얘만 항상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계 부사라는 녀석을 배울 때 이 how라는 녀석만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다고 이런 게 있어요. 몰라도 돼. 근데 어쨌든간 그런 녀석이 있어. 그러니까 얘만 희한한 거야 항상. 얘만 희한한 게 있어. 여기에서도 희한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 따로 쓰겠습니다. how에 대해서. 자, how는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잖아. 그치? 근데 하나 더 있어.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거? 방법? 방법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요. how만 봤을 때, how가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게 돼요. 얼마나. How much is it? 그거 얼마예요. 됐어? 얼마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떻게라고 해석이 될 때는 평범하게 똑같이 나와요. 얘네랑 똑같이 나옵니다. 뒤에 주어 동사, 즉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얼마나로 해석이 될 때는 조금 다른 게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나와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와. 됐어? 이런 형태가 돼. 그러니까 이 how라는 녀석이 다시 한번 봐봐. how가 부사라고 했죠. 부사. 자, 우리가 기본 품사를 배울 때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애들을 꾸며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부사로서 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 꾸며주면서 얼마나라고 해석이 바뀌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how 뒤에 그냥 주어 동사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근데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어. 그러면 얼마나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너 몇 살이냐라고 할 때도 우리가 how old are you 라고 하잖아요. How old are you? 자, how old are you예요. 됐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여기 how 뒤에 뭐가 나왔어? old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re you라고 나왔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 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간접 의문문을 설명한 게 아니야. 그냥 의문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의문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의문문의 종류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냐 없냐 버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의문사가 있냐 없냐.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녀석도 당연히 똑같이 의문사가 있냐 없냐로 나뉘어지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의문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게 또 조금 달라지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의문문인데 그럼 간접 의문문이란 녀석은 대체 무엇이냐? 그 개념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에는 개념은 안 나와 있어요. 간접 의문문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뭐 크게 필기를 안 하셔도 됐는데 지금부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접 의문문을 좀 한번 볼게요. 그럼 간접 의문문이 뭐냐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학생들이 뭐라 하냐? 간접적인 의문문이요. 이러고 앉았어요. 당연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이 미국 사람들이 되게 간접 의문문을 되게 많이 애용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랑 그 미국은 문화가 당연히 다르잖아요. 거기는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철저한 개인주의는 아닙니다. 정문화가 있잖아요. 정문화. 그렇죠? 그래서 왜 막 지하철 같은 데 앉았는데 막 괜히 막 모르는 아줌마가 막 말 걸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되게 우회적인 표현을 좋아해요. 원래. 왜냐면은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주의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학생들한테 이제 만약에 직업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냐? 그럼 대부분 애들은 이렇게 말해요. What is your job? 이렇게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런 표현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영어권에서 잘 안 쓴다고. 왜?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거잖아.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건데 네 직업 뭐야? 이게 되게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What do you do? 라고 표현해요. What do you do? 또는 What do you do에다가 좀 추가해서 뭐 for a living 뭐 이렇게 말을 추가해서 하거든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건 약간 회화적인 건데 What do you do가 되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너 뭐하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 뭐하냐라는 게 뭐냐면은 너가 평상시에 하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됐어?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좀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됐어? 이게 what do you do거든? 그럼 어때요? 의미는 둘이 똑같지만 이게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약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회화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야. 개인주의라는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어. 길 지나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네는 직업이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물어볼 수 있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간접 의문문이야말로 그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돌려서 표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너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 아, 나 참 이 직업이 뭔지 좀 궁금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아, 내가 좀 알고 싶네. 아, 좀 궁금하네. 아, 너의 직업이 뭘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표현하는 거. 됐어? 이런 게 간접 의문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란 다시 한번 결국에는 간접적인 의문문인 건 맞는데요. 조금 더 제가 어법적으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 여기서 다른 문장의 일부라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형태예요.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형태. 자, 그래서 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는 일단은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일단 명사절이고요. 두 번째로 형태.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의문사가 있냐 없냐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자,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에 주어 동사라는 이런 형태로 쓰고요. 의문사가 없다면 if나 또는 whether를 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배웠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죠. if나 whether를 쓰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간접 의문문에서의 포인트는 1, 2번이에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해석까지 알려줄게요. 해석까지. 이 주어 동사를 해석할 때는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 하는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대로 해석하면 돼. when 나왔어. 언제 얘가 하는지. where 어디서 얘가 하는지. what 무엇을 얘가 하는지. 됐어?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거 if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뭐뭐 하는지 안 하는지.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 일반 의문문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순이 주어 동사 순서로 간다는 거야. 주어 동사 순서.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의문문을 말할 때는 동사 주어 순으로 쓰잖아요. Do you, are you, can you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나오죠.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다시 원래 어순으로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거야. 시험에서 내는 게 이 1, 2번 갖다 내는 거야. 1, 2번.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시험에서 내는 게 다 이걸로 내는 거야. 객관식 이걸로 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 제대로 나왔는 거야. 이걸로 내는 거야. 서술형 이거에 맞춰서 제대로 쓸 수 있느냐? 얘 덩어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걸, 즉 명사절을 이끈다는 걸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이게 다야. 이게 다거든? 이게 근데 중요해. 그리고 겁나 잘 나와요, 시험에. 고2에서도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큰 골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일단 큰 덩어리인데, 약간 이게 여러분이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 형태, 이런 게 좀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예문을 좀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거. 자, 이거를 선생님이 마치 그림처럼 한번 표현해볼게요. 여기는 I don't know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은 I don't know it까지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What is his name? 이렇게 했어. 그럼 잘 봐봐. 얘를 이렇게 선생님이 흰색으로 박스를 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의문문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박스를 쳐볼게. 그치?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노란색 박스, 즉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분에 집어넣을 거예요. 됐어? 그럼 다른 문장이니까 이 흰색이 되겠지. 이 흰색에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 바로 이 it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it이 무슨 자리야? don't know의 목적어 자리지. 됐어? 그래서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점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해볼게. 그림으로 따지면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거야.
지금 얘는 마침표로 끝나죠. is로. 됐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얘를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요 앞에는 물음표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게 쌤이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I don't know. 그 다음에 what is his name? 물음표, 마침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대로 넣은 거야. 그대로. 그러면 지금 어떤 그림 나오는가 한번 볼까? 크게 흰색 덩어리에서 지금 요렇게 들어간 거지. 됐니? 됐어?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일부로 집어넣은 거야. 됐어? What is his name을 it이랑 바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게요. 이게 완성이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단은 이 부호는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기준이거든? 마침표로 끝나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얘는 없애버릴 거야. 됐지? 자, 하나 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쌤이 계속 말한 게 뭐냐? 주어 동사 순서로 써야 된다는 거야. 주어 동사. 근데 얘를 구문 분석해보면 is가 동사, his name이 주어, 얘가 보어거든? 됐어? 그럼 지금은 동사 주어 순으로 나와 있잖아. 동사 주어.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서 주어 동사 순으로 써줄 거라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 I don't know. 그 다음에 의문사 what 주어 his name. 그 다음에 동사 is. 마지막에 마침표. 이러고 끝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해서 간접 의문문을 넣은 문장이 완성이 된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장을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구문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I don't know. 덩어리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 덩어리가. 원래는 it이 목적어였는데 it 대신에 이 덩어리로 바뀐 거지. 되니? 자, 그래서 이 안쪽을 살펴보면은 what이라는 의문사. 정확하게는 의문사 보어죠. 그 다음에 his name 주어, is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요 순서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여서 나는, 자 동사니까 뭐뭐다 모른다, 네모 괄호를 이렇게 해석돼야겠지.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서. 자, 간접 의문은 어떻게 해석하라고? 주어가 동사하는지였어. 근데 목적어니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을을 붙여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인지를. 됐어? 다 합치면은 나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 쉽죠? 이게 다야. 이게 간접 의문문의 그냥 90%입니다. 90% 설명한 거예요. 끝이야.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살짝 또 바꿔볼게.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 의문사가 없는 경우. 그럼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Can you do that?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똑같이 갈 거야. 이 덩어리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 그럼 우린 바로 가볼게요. 자, I don't know 썼어. 근데 여기 의문사가 없잖아. 그럼 뭘 써라? if나 whether 쓰라고. 됐어? 선생님은 whether 쓸게요. 자, whether 썼어. 그 다음에 어떻게 써라? 주어 동사 순으로 쓰라고. 그럼 주어는 누구야? you야. 동사는 누구야? can do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that 써주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건 마침표니까 마침표. 이러고 끝나는 거야. 됐어? 그러면 구문 분석을 또 해보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똑같아. 이 덩어리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목적어니까 을을 붙여야 돼.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모르겠어. 너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지? 별거 없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여기서 딱 한 개만 니네가 추가를 하면 돼.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여기 당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 보면은 주절의 동사가 think, believe, guess, suppose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뺀다 라고 돼 있거든. 자, 저것만 좀 추가로 말해줄게. 오늘 그 여러분이 숙제한 부분에서도 요 내용이 있었거든. 아까 민지가 이제 그 별표 표시해 놓은 문장이었는데, 자 봐봐. Do you think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who will win this
게임 이렇게 나왔어. 대충 날려서 쓸게요.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돼. 얘를 요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think의 목적어가 지금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Do you think 썼고 그 다음에 의문사 who 쓰고요. 주어 써야 되는데 who가 지금 주어거든 얘들아. 됐어? 그러니까 who 그대로 쓰는 거야.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으로 가는 거야. 됐어?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니까 뒤에 동사 will 그냥 쓰면 돼. 됐어? will, win, is, gain 써주고 맨 마지막에 끝나는 부호는 물음표. 됐어?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런데 생각하다 표현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의문사가 여기 맨 앞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Who do you think will win this game? 끝이에요. 아,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생각하다 표현이거든요. 생각하다 표현. 그러니까 생각하다 표현이 나오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는구나. 끝. 이게 끝. 나머지는 다 똑같아. 여기까지가 간접 의문문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설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설명이에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 간접 의문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작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영작에서 단골이에요. 영작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법적인 부분 다 뺐어요.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자, 영작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거 간접 의문문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자리에 써야 된다.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다면 if 헤더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요것만, 요거 1, 2번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간접 의문문 끝이야. 요거 1, 2번만, 요거 1, 2번만.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너 네모나무 거보다 더 좋은 거지. 너 악천 있어? 아니 나 악천 안 했어. 나 0.2 아니 분명히 뒤로 뛰고 있는데 머리가 안 돼. 왼쪽이 0점이야. 아 왼쪽이야. 나 오른쪽 0점이니까 괜찮겠네. 뭐야, 너도 훨씬 잘 보이. 저기 벽에 있는 악서도 너무 잘 보여. 다 먹었어? 내가 오늘 먹었는데 오늘 숫자를 안 먹었어. 여기 우리가 로키에 털을 붙여. 내가 너거 책장을 줄게. 내가 완전 절대 안 먹을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다시 한번 그 불상사를 불쌍해. 내가 오늘 제대로는 진짜. 선생님 뭐 틀렸다 했는데 왜? 아 틀렸다는 거 대부분이 쌤이 틀렸다는 거야? 진짜. 내가 물어봤는데.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누구야? 근데 너 글씨 못 알아봐서 그렇겠지. 네 글씨가 그냥 호준이라. 아니 그렇게 못 쓰진 않았어. 어떻게 못 썼어? 못 쓰긴 했는데 아니 그 가로인지 그 정도는 못 썼어.
답인지 글씨인지 특수 문자인지 이모티콘인지 낙서인지 열등이가 앞치마 이거는 거북이 공급질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때 뭐지? 이렇게 때 기말 쌍층적으로 지금 하고 두개 넣어놨어. 기말 때만 하고 더 많이 냈는데 원래 한번 느꼈는데 원래 되게 지금 외국인가 6개나 하루에? 아니 하루에 어떻게 수학 일주일에 몇 번? 학생어 논술 이상? 수학 6시간 학문과제 6시간이고 너 못해서 남는 거 아니지? 어떻게 알냐? 아니 원래 수업 시간 3시간이거든. 그럴 줄 알아. 나 2시간 일찍 가고 1시간 남아서 6시간 그럴 줄 알아. 논술 가는 거 논술은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논술 3시간이다. 너 논술 뭐 한물이야? 어떻게 알았어? 나는 관심법을 쓰고 있어. 논술하면은 하늘이밖에 생각 안 나. 어디 다녔대? 하늘. 하루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집에서 하잖아. 하루를 집에서 했어. 너네 집 말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집 가서 하잖아. 아니 내 선생님 집 갔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집 가서. 그쪽이 어디냐고. 단지 몰라 미치만 어디쯤 있어? 저기 있지 영화 중에서도 구단지 아, 내가 아는 곳이 2개가 있는데 오늘 구주에서 국어 주나? 그것 때문에 그거 때문에 시간을 원래 3시간이었는데 6시간을 걸렸어. 운동장. 운동장. 1학년 때까지 8년 3년만 더 했으면 사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운동을 갔었지. 기억나. 나올 때부터 뭐 이렇게 되나? 진짜 정신이 깨어 있는데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고 뭔가 피곤해갖고 일어나기 싫어. 너의 힌트 뭐 어서 나 그렇게 수박이 페이지 한 번도 에이 있잖아. 야 뭐야? 뭐였지? 안경 껴봐. 아니 음악 수업네. 이거 하자. 무슨 아니고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적었어 살이 다시 아니야. 이거 절대 하지 않아. 돌아. 너가 내 조직 세포를 없애고 있어. 아니 나 그냥 빡치는 게 아니라 처음 들었잖아. 그 나도 천천히 들어볼게. 손대야 일단 천천히 들어볼게. 뱀이 부서지겠지? 한번 누르는데 그냥 아픈데 이렇게 누르면 별로 아픈 거는 아프면 아프겠다. 너 했던 거 비싸게 해줄게. 사실 이렇게 했어. 네. 오 들어가기까지 나 들어가기까지는 안 했어. 들어가게 했어. 타였잖아. 아니 이 시중이 들어가기까지는 안 했어. 힘이 들어가. 여기까지 들어갔어. 내 손에 그 털리는 건가? 대등풀이야. 아니 국어 숙제가 2년이 오는 건데 60장 뭔가 60장 그거 3단원이지? 아니 2단이었어. 국어 2단이고 3단. 뭐 한우야? 그것도. 공부는 몰랐어. 나 토요일에 오는데 오늘 올 때 이거 기억 9시. 2단원이긴 한데 그 큰 과목 큰 거 한 개지. 아니 큰거 2개.
어려. 작은 거 2개로 나눠. 한 번은 들려. 그거 4개잖아. 작은 거 4개 한 거잖아. 내리지. 네, 4단원에 2개씩 들어있어. 근데 너 왜 범위 아닌 것도 하냐? 어야 뭐 3, 4단원 마지막 아니 2, 4단원 마지막 안 하잖아. 범위 알아? 없냐고. 애들이 말해준 대로 생각하는 거. 어디? 매력이 때는 수학 잘보고 나눠서 해서 수학 잘 붙고 나머지 다 뭉쳐놨어. 뭐야? 다 망친 거야. 아니 그 다음에 나온 게 역사랑 아니 왜 역사는 아니 영어랑 뭐라? 중국어 이거는 그래도 80점 나왔어. 나 그때 너무 많이 해서 코피를 났네. 근데 성적은 안 나왔어. 맞아. 너 13이야 너? 내거 100기지 않아? 정말 좋다. 아 제시. 제시야. 아 근데 편지도 쓰고 제시로 봐. 네. 너 내가 게임어 알아? 너 배웠는데 안 배웠는데? 열심히 약간 그렇게 했는데 때렸어요. 아 때렸어. 때렸어? 근데 안 해봐. 아 정말 이런 데는 정말 아 아까 깨웠어야 되는 거 같아. 내 이상 안 깨우려 했는데. 뛰었어야지. 괜찮아요. 지금 이제 5분 전. 선생님 너무 하는데? 선생님 너무 하는데? 선생님 너무 한다. 가서 말하지 마. 녹화하고 있잖아. 진짜? 안 끊으면 안 되잖아. 이거 막 보시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이해해. 이해는 이해는 됐지만 외우지 못할 뿐이지. 이해가 할 정도로 듣기 힘들어. 중간에 넘어갔는데 다시 보고 듣기는 다시 보고 난리 나는데 중간에 막 분명히 들었는데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고 잠시 다또 읽고 나 갑자기 뭐 의식이 끊기더라고. 나 오늘 왜 이렇게 좀 의식인가? 아까 그때부터 들은 선생님 에드쌤, 로이쌤 뭔가 수면제야 말하는 쌤 갑자기 아니 지금 몸법해가지고 뭔가 제정신인데 제정신이 아니야. 말만 들으면 뭔가 잠이 여기 아니 절대 아니야. 분통을 가면 그런 새끼 분명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아이고 금민지 뻗어있구만 또. 어? 자 답지를 좀 뽑아줄게요. 뭐 이제 진도 더 나갈 건 없습니다. 간접의 부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네. 보자. 지난번이 95번까지 왔나 숙제가? 맞나? 네 95번까지? 아 네. 잠깐만. 3회차부터였지? 56번부터 56번부터? 9에서 자, 요거는 뽑아서 드릴 테니까 채점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지난번에 공사 못했던 이제 우리 두 이제 민지랑 훈준이랑 제가 좀 먼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